안녕하세요. 저는 36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제 딸아이가 밥을 먹다가 TV만 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도 고개는 TV 쪽으로, 입은 벌린 채로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30분이 지나도 밥 3숟가락을 못 먹었습니다. 서연아, TV 좀 끄고 밥 먹어.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말, 30년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매일같이 하셨던 말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밥 먹으면서 만화 보면 뭐가 어때서?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죠. TV 보면서 먹어도 다 먹는데요?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구나. TV를 보면 제대로 씹지도 않고 밥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한 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걸요. 이런 순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부모님의 것들이에요. 지난달에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이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견적이 나왔는데 8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애 어린이집비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나가고, 대출 이자도 나가는데, 어디서 80만 원을 만들지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대학생 때가 떠올랐어요. 알바비 50만 원 받으면 옷 사고, 카페 가고, 친구들이랑 맛집 가고,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던 그 시절이요.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나중에 꼭 필요한 때가 온다. 저는 코웃음 쳤죠.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젊을 때 즐겨야지. 지금 제가 그때 저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매달 10만 원씩만 모았어도 지금쯤 1,000만 원은 있었을 텐데. 그럼 이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럴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작년 겨울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운동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울었어요. 아직 36인데 벌써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싶어서요. 20대 때 생각이 났어요. 밤새워 놀고 술 마시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아버지가 건강관리 좀 해라. 젊을 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하셨을 때 아빠, 저 튼튼해요. 걱정 마세요. 튼튼하긴요. 지금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시큰거리고, 갑상선은 이상하고, 육아하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젊을 때부터 관리하셨어야죠. 라고 하실 때 정말 후회됐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건강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요즘 딸이 친구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이가 어떤 친구들이랑 노는지 잘 봐라. 친구가 아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듣는 순간 중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저도 그때 친구 문제로 어머니랑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저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PC방만 가는 친구들이랑 어울렸어요. 어머니가 그 친구들이랑 놀지 마라! 라고 하셨죠. 저는 엄청 반항했어요. 제 친구 제가 알아서 사귈게요. 엄마는 왜 간섭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아니까요. 그 친구들이랑 놀던 1년 동안 제 성적은 바닥을 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친구들이랑 떨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삶도 달라졌고요. 어머니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나도 좋아지고 나쁜 친구들과 함께하면 나도 나빠진다는 것을요.
요즘 남편이랑 자주 싸워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봐요. 저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녹초가 됐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어제도 싸웠어요. 당신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왜 나만 집안일 해야 돼요? 남편이 나도 피곤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밤에 혼자 설거지 하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설거지 좀 해라 하시면 저는 왜 저만 시켜요? 오빠는요? 라고 투덜댔죠.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함께 사는 거야.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해야지. 그땐 이해가 안 됐어요. 설거지 정도야 누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압니다. 집안일은 끝도 없고 혼자 하면 정말 힘들다는 걸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정리정돈. 이걸 혼자 다 하면 하루가 24시간으론 부족해요.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동기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친구예요. 제가 육아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시간 많아서 좋다.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 죽겠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시간이 많다고요? 저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데요. 집에 오는 길에 대학생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많았어요.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드라마 보고 SNS 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죠.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저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뭐가 소중해?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하고 장 보고 애 데리러 가고 저녁 해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루가 그냥 사라져요. 제 시간은 단 1분도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고 책 한 페이지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때 그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쓸 걸 그랬어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자격증도 따고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시간은 정말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아이가 크는 시간은 너무 빨라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며칠 전에 딸이 엄마 배고파 라고 하길래 밥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에 밥, 계란말이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죠. 그런데 아이가 한 숟가락 먹더니 이거 맛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어요. 30분 걸려서 만들었는데 맛없다고?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니까요. 아직 어려서 엄마의 수고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셨는데 저는 오늘 반찬 이거예요? 어제 먹었잖아요. 라고 투덜댔어요. 어머니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시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뭘 감사해요? 밥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압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요. 매일 밥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빨래해 주시던 수고, 학원비 대주시려고 야근하시던 아버지. 다 부모님의 희생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지금 제가 아이한테 밥 해주고 옷 입히고 씻기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 나도 그랬구나. 부모님께 이렇게 당연하게 받았구나. 요즘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려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드리게 돼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건강은 어때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우리 딸 왜 이렇게 효녀가 됐어? 효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주시는 조언이었다는 것을. 30년을 먼저 살아보신 분들이 실패도 해보고 후회도 해보고 아파도 보신 분들이
자식만큼은 같은 실수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주셨단 말씀들이었다는 것을요. 지난달에 친정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는데 어릴 때 먹던 그 맛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때 몰라서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너도 부모가 되니까 이제 알잖아. 엄마도 그랬다. 너희 할머니한테 그랬단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이라는 것을요.